자, 이번 시간은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이번 시간은 전두환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5공화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배경, 전개 과정. 이건 이제 6월 민주항쟁,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5.18이겠죠. 제목 5.18 민주화 운동. 배경은 그 79년 10월 달에 이제 11.6 사태가 일어났잖아. 이제 그리고 그 79년 12월 12일 날에 12.12 사태가 또 바로 이어집니다. 12.12 사태. 그 하나회 출신들인데 신군부. 전에 박정희 군부를 그때는 이제 군부라 그러고 지금 이제 새로운 또 군부다 해가지고 신군부라 그래. 이때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때 이제 육군 총장이었던 이제 정승화를 이제 잡아들여 버리죠. 이제 하극상이지. 당시 이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거든. 이제 보안사령부 때였고. 자, 이때 당시 박정희가 없는 상황에서 최규하가 임시로 이제 대통령직을 하고 있는데 뭐 껍데기뿐이죠. 자, 이 상황에서 1980년이 이제 도래되고 80년 이때 5월 달에 이제 시민하고 이제 학생들이 신군부를 퇴진을 원합니다. 신군부 퇴진해라 라고 이제 얘기 시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엄령도 해제해라 이걸 요구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서울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이제 비상계엄 철폐, 신군부 퇴진, 이때 이제 유시민도 나오고 심재철도 나오고 하는데 저번에 예전에 특강할 때 잠깐 얘기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걸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봄. 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죠. 계엄 전국적인 확대, 군부 동원하여 시위 진압, 뭐 이제 시위 이제 진압하기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시위 진압하기 전에 얘네들이 알아서 해산을 해버려요. 해버리고 광주에서는 안 그랬다라는 거죠. 광주에서는 이제 학생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예, 전개 나가요. 뭐 이제 그거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을 한 거죠. 5월 18일 날.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은 이제 27일입니다. 27일, 9일 정도 되죠. 공수부대를 투입을 했고 광주 시민군하고의 그런 이제 격전이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죽임을 당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는 6월 항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이 승리하게 되죠. 이거 그 영화 있죠, 그 하정우 나오는 거. 하정우 그 제목이 그냥 6월 항쟁이었나? 아무튼 5.18에 관련된 영화는 많이 있죠. 택시 운전사도 있고 여기 나와 있네. 운전사도 있고 그다음 화려한 휴가도 있고. 당시 공수부대들이 투입될 때 작전 암호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이 이제 뭐 원래 이제 12.12 사태 때부터 실세였지만 이제 앞에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5.18 전두환 정부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에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을 또 개정하죠. 이때가 이제 8차 개헌입니다. 8차. 7차까지가 유신 헌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8차. 총 지금 9차까지야. 이제 9차. 자, 요때는 대통령을 7년으로 하고 딱 한 번만 하겠다. 요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걸 내세웠어. 나는 진짜 약속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걸 내세웁니다. 지금도 7년 하고 딱 내려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간접선거에 여전히 간접선거 박정희 시대 때는 이 간접선거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했었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죠. 자, 간접선거 여기 있을까요? 대통령 똑같은 거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랑 하는 게 대통령 선거인단.
장충동 체육관에서 박수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두환이 선출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1980년 8월 달에 1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의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8차 개헌을 그리고 이제 8차 개헌을 한 거야. 단행한 거야. 이게 이제 8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 뭐 철폐해버리고 대통령 선거인단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선거를 한 거야. 다시 또 81년도 2월 때 다시 이제 쓸게요. 80년 이제 8월 달에 대통령 선거 11대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요거 8차 개헌하고 81년 2월 달에 다시 또 대통령 선거를 또 합니다. 바뀐 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을 한 거지. 대통령 선거 인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자기가 명분이 없다 보니까 그 유화 정책을 하게 되는 거야. 야간 통행 금지 해제해줄게. 박정희 때 힘들었지? 이런 거 해제해줄게. 그리고 학생의 두발 복장을 자율화해주고 또 프로야구도 창설해주고 프로축구도 나옵니다. 그다음 올림픽 유치를 하죠. 서울올림픽. 그래도 호돌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이거 말고 대학의 이제 본고사 이제 730 교육 조치라고 해서 본고사 폐지하고 과외도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대신에 또 이제 삼청교육대 이런 걸 만들었죠. 그다음 언론기본법, 그러니까 언론 통폐합시킨 거고, 그다음 보도 지침, 땡전 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9시에 땡 하면은 항상 전두환 대통령의 소식 먼저 나와. 그래서 땡, 그다음 전두환 이렇게 나오니까 땡전 뉴스라고 했고 합니다. 83년도 10월 달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버마, 미얀마에서 이때 그 이범석이 여기서 이제 죽게 되죠. 자, 민주화 탄압은 아주 언론 통제하고 나와 있죠. 반대 세력의 정치 활동을 규제했다라는 거. 세 번째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삼조호황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87년도 때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87년입니다. 6월 민주항쟁. 자, 그 출발은 원래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여기도 나오지만 이게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 영화로도 잘 그려져 있죠. 근데 이 사건이 메인이긴 해. 87년 1월 14일인데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거잖아. 근데 이 전에도 사실은 86년도 때 부천 경찰서에서 성고문 사건도 일어나요. 당시 또 서울대생이었거든. 이제 권인수 이라는 이제 서울대생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직선제로 바꿔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사지 말고 국민들이 뽑을 수 있게 해라. 이거고 얘네들 근데 이걸 또 이제 어쨌든 경찰이 은폐를 하고 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진상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헌법을 안 바꾸겠다. 그냥 간선제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4월 13일 날에 헌법을 지키겠다 이 얘기야. 4.13 호헌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일단 이거 먼저 씁시다. 여기다 직선제를 요구했다. 얘네들 직선제로 다시 헌법 바꿔라 해서 요구를 했고요. 전두환 정부는 싫은데 했던 게 4월 13일 호헌 조치입니다. 조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요. 개헌 논의를 중단해버립니다. 와, 이건 실망이구나. 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시위하자라고 해서 시위가 이루어진 거죠.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이제 주장하는 거야. 호헌 요거죠. 요거 철폐하고 독재 타도하겠다 얘기죠. 요때 또 6월 달에 이제 그 이한열 연세대생 이한열이 이제 경찰이 쏜 최루탄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민주화 시위가 더 강화되게 됩니다. 유명한 사진 있죠. 혹시 나오나? 나오네. 1987이네 영화가. 6월 항쟁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한열 그 유명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보면은 이제 이걸 수용을 합니다. 워낙 이제 넥타이 부대들까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60 국민대회도 일어나고 그래서 6월 29일 날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죠. 민주화 선언.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나와서 이제 개헌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얘기 들어주시죠. 이제 국민이 직접 직선제 한다는 거지. 대통령 선출.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이렇게 쓰게 그냥 대통령 임기 7년에서 5년으로 하고 딱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거 이제 9차 개헌이거든. 개헌 이게 9차야 9차. 지금까지 9차입니다. 9차. 그래서 이걸 6공화국이라 그러고 지금도 6공화국이야. 자, 요렇게 하고 이제 87년도 이제 12월 달에 13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요때가 이제 87년도 12월에 13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노태우가 안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이때 김영삼이가 나오는데 김영삼하고 김대중하고 좀 단일화가 됐으면 되는데 둘이 또 안 좋아 또 사이가. 그래서 둘이 각자 나와버렸네. 그 표가 분산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민주진영이 통합이 실패된 거지. 또 이제 김종필도 나왔네 여기. 그래서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은 노태우인데 그 당 있잖아. 그 국회에는 그 여당이 항상 여당이 좀 많았거든. 근데 여당이 자리를 이제 적게 차지하고 야당이 커지게 된 거야. 그걸 여소야대라 그래. 그러면 이제 국가를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기 쉽지 않거든. 그게 이제 88년도 요거 이제 88년 때 이제 일어난 거거든. 13대 총선이 일어난 거야. 총선이 이루어진 거죠. 여소야대가 되는 거지. 여소야대. 그리고 이때 또 50 청문회도 일어납니다. 5공화국 하면 뭐야? 50 전두환이잖아. 청문회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5.18 진상 규명을 시도를 했고 요때 이제 노무현이가 이제 등장한 거야. 이제 스타로. 근데 발포 책임자는 끝내 이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심증이랑 다 있는데 누가 있겠어요?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았던 그 대머리 아저씨가 했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노태우 이제 다시 이제 또 3당이 합당하면서 요거를 이제 극복하게 되죠. 노태우하고 김영삼하고 김종필이 이제 연합을 하게 돼. 연합을. 노태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가 이제 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경남 지지 기반이 그렇게 되고 김종필은 충청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민자당이야. 민자당. 그래서 민주자유당이라고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여기 써줄까요? 여소야대를 극복하게 돼요. 민자당, 민주자유당. 요게 이제 96년도 때 신한국당으로 바뀝니다. 96년도 때. 잘 모르죠, 이건. 그리고 요게 97년도 때 바로 이제 한나라당으로 바꿔요. 얘가 좀 익숙하려나? 한나라당. 그다음에 요게 12년도 때 새누리당으로 바뀝니다. 새누리당.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잖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 88년도 때 서울올림픽도 하게 되고 남북한이 유엔 같이 가입하게 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이어져요. 자, 일단 근데 프린트 나온 거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사료학습 보겠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이죠. 첫째,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헌하고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한다. 둘째,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로운 출마 경쟁을 공정하게 보장한다. 모든 시국 관련 사범을 석방한다. 여기서 메인은 요거겠죠. 이거. 자, 여기까지 오늘은 뭐 별로 안 되죠. 이것도 사실은 전두환 얘기나 할 거는 많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